처음부터 해봅시다. 음함수 미분법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음함수 미분법인데 자, 음함수가 뭔지 알아요 혹시? 음함수? 뭐좀 큰일 나요, 그치? 네. 자, 음함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를 음함수라고 쓰자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흔히 쓰는 방정식 형태. 그러니까 타원의 방정식이나 쌍곡선의 방정식이나 이렇게 생긴 애들이 다 음함수 표현법으로 예, 함수를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쓴 건데 뭐 어떤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예, 범위를 나눈 함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다 음함수라고 한대요. 뭐 이 말뜻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냥 x랑 y를 한쪽에 다 몰아넣고 쓰는 음함수라고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미분하고 싶다.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3이다. 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미분해볼게요. 알겠죠?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미분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미분법에서 미적분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게 있는데 내가 y를 x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y를 u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u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미분을 해도 이게 y를 x에 관해서 미분한 거다.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의 의미죠. 그치? 자, 근데 물론 뭐 y는 u에 대해서 u는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건데 음함수 미분에서도 얘를 활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좌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지. 그럼 여기 있는 애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2x다 이렇게 미분이 되죠. 근데 여기는 y제곱 같은 경우에는 x만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숫자니까 0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끝날 건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x랑 y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미분을 할 거냐면 일단 y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예를 들면 f 뭐 아니야 다시 할게요. 얘가 예를 들면 u라는 함수인 거야. u는 y제곱. 그러면 u를 일단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2y가 된 거야. 근데 문제는 u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dx분의 dy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미분이 된 거야. 합성함수 미분처럼.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 얼마죠? 예, 3이니까 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상수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음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y에 대한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dx분의 dy가 계산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x값이랑 y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곡선에.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요. 얘를 보고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6번 같은 것도 한번 간단하니까 풀어보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작년 수능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난 수능에 나왔다는 문제인데 x제곱 y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3승이고는 2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 dx분의 dy를 구하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 그럼 미분하면 2가 되죠? 자, 얘는 곱미분이에요. 그러니까 2x제곱, x제곱부터 미분을 하면 2x가 되고 y는 그냥 써주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y를 미분해야 되니까 x제곱은 그냥 쓰고 y는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dx분의 dy를 곱해줘야 y가 여기 있는 식 전체가 x에 대해서 미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y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면 3y의 제곱이라고 일단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dx분의 dy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얘는 숫자니까 0이다 이렇게 미분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1,1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y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dx분의 dy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넘기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되니까 답은 dx분의 dy는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되죠. 그럼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이제 x랑 y에다가 둘 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답이 나와요. 얼마죠 이거? 그냥 2죠. 예, 그래서 답이 2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면 앞에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12번에 보면 살짝 까다로운 게 나와요. 12번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 12번 자 1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y는 x의 x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가 2,4에서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2,4에서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이거예요. 자 봐봐. 뭐 하고 싶어요? 그쵸?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되겠죠? 그럼 양변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면 ln 원래는 절대값 y다 이렇게 쓰면 되기는 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양수잖아요. 그치? x가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얘는 그냥 쓸게요. ln y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곱하기 ln x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x는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동시에 미분하면 되겠죠. x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하시면 먼저 얘부터 먼저 미분을 해볼게요. 얘를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y분의 그 다음에 자 미분하니까 y'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y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dy고 그 다음에 여기는 dx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쓰면 ln x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온 거냐면 dx분의 dy는 자 이거 역수로 곱하니까 y'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분의 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내가 이거 잘못 계산했네요. 그치? 이게 왜 y'이에요? 그냥 y로 미분했으니까 여기가 1이죠. 그치? 잘못했어 이거. 뭐 한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y를 곱하면 y고요. 그 다음에 ln x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오냐면 y가 x의 ln x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n x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근데 x값이 얼마냐면 2니까 뭐 아니면 y값이 4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ln 2가 되고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해? 자 그래서 얘가 기울기예요. 2,4에서의 됐죠? 이렇게 풀면 되는 게 12번 문제.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서 12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어요? 안 풀리는 거? 이거 말고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음함수 미분법은 이렇고요. 자 이걸 왜 배우냐면요. 사실은 여기서도 문제를 내기는 하는데 목적은 이걸 가르쳐주는 목적은 지금부터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게 목적인데 먼저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이번에는 포물선 자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도가과정에서는요 접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접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접점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접점의 좌표를 x1 그 다음 콤마 y1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관계식은 뭐냐면 y제곱은 4px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x1, y1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근데 과정 안 보여줘도 되죠? 그치? 예. 과정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쓰면 돼. 답은 y1 곱하기 y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4p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x1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번 정리해서 쓰면 그래서 얘는 2p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x1이다. 자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2차원 구목식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이나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쓰면 돼. 만약에 나가 x제곱이 보여. 그리고 접점 좌표가 x1, y1이에요. 그러면 x제곱이 보이면 x1 곱하기 x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바뀌어요 그냥. 그 다음에 y제곱이 보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y1에 y라고 대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건데 그냥 x만 보이면 이건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하면 되고 그냥 y가 보이면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나오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식을 세우세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렇게 썼어요. y 제곱이 나왔으니까 y1, y는 4p는 그냥 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써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4py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x1에 x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할게요. 이제 2p의 y 플러스 y1 이렇게 생긴 공식이라고 써주면 돼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이거 유도 과정은 필요 없으니까 외우세요. 알겠지? 그냥 외우셔야 되고 외울 때 이런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하면 타원이나 포물선도 다 되거든요. 쌍곡선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좀 기억을 해둬라. 그럼 안 잊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써놓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밑에 단골 공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교육과정에 안 나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옛날엔 이게 교육과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원래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알면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뭐냐면 두 번째 상황인데 이게 첫 번째가 접점을 줬을 때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줬을 때예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줬을 때인데 판별식으로 증명하면 다 되는데 증명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할 테니까 봐봐요. 기울기를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m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y제곱은 4px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y는 m 곱하기 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p다 이렇게 쓰면 돼요. 기울기 쓰고 p는 여기에 있는 4px 할 때 그 p 값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좀 재밌는 게 x제곱은 4py다. 얘는 공식이 완전 모양이 달라요. 얘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y는 mx까지는 똑같겠죠 당연히. 근데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p다 이렇게 쓰는 게 공식이에요. 여기 써있습니다 똑같이. 알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요. 학교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알겠지? 교과서에서 문제로는 있지만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렇게 그냥 외워서 풀면 바로 풀리거든?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칠판 반판을 써야 되는 건데 이대로 풀면 한 줄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객관식 시험이나 뭐 그런 거 풀 때는 그냥 이걸 외워서 푸세요. 알겠죠? 근데 뭐 이제 만약에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학교 시험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가르쳐 줬으면 모를까? 안 가르쳐 주면 이거는 쓰면 좀 그래. 근데 외우고는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봐봐. 자, 요거 관련돼서 볼 건데 뭐 13번 같은 거는 공식 외우면 되니까 풀렸을 것 같고요. 그치? 혹시 안 풀리는 거 있어요? 요거요. 15번 봐봐요. 15번 풀었어요? 풀려요? 음함수 미분한 다음에 1하고 4하고 집어넣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이거 아까 써준 공식보다는 그게 더 빠르고 편해요. 자, 그러면 괜찮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16번도 괜찮으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22. 네, 22번 풀죠. 그 전에는 없어요? 있으면 질문하고. 없어요? 22번 보자 그러면. 자, 22번 읽어봅시다. y제곱은 16의 x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에 대해서 점 B는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점 A가 원점이면 점 B도 원점이다. A가 원점이 아니면 B는 점 A랑 그 다음에 원점이랑 그 다음에 점 A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잠깐만 봐봐요. 자, 봐봐. 자, 아까 배운 거 한번 다시 활용을 해보고 이성질은 중요하니까 웬만하면 알고 있으세요. 할게요. 내가 얘를 y제곱은 4px다라고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y제곱은 4px다.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x1,
x1, y1이에요. 얘가 뭐 초점이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x1, y1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렸어요. 그치? 이렇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나온다고? y는 y1, y는 그냥 여기 뭐라고 나와요? 2p에다가 x 플러스 x1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게 재밌는 건데 x 플러스 x1이라고 나왔죠. 그치?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이 관계식에서 x가 마이너스 x1인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x 절편이 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아? 마이너스 x1이라고 나오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하고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게 포물선에서 나오는 특징이야, 접선에. 그래서 이건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응용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 점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점이 A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y제곱은 16x 위를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 B가 나타내는 근데 점 B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삼각형의 점 B는 점 A랑 자 이게 A죠. 그 다음에 원점이랑 여기가 원점이야. 자, 그 다음에 점 A에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잘 찾으면 이게 곡선이 있을 얘기는 없고 요 무게중심을 잘 찾으면 요 점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럼 무게중심 찾으러 가자. 그럼 무게중심을 찾으려면 일단 A라는 점은 x1 그 다음에 콤마 y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B라는 점은 어떻게 쓰면 될 것 같냐면 이거 잘못 썼다. 쌤, 네? 22번인데요. 내가 몇 번 풀고 있어요? 맞네. 죄송해요. 네. 아, 네. 깜짝아. 자, 22번 나 제대로 풀고 있는 거 맞죠? 네. 자, 여기 4px라고 쓰지 말고 16x라고 쓸게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할게요. 봐봐. 그럼 내가 x1이라고 놨잖아요. 그럼 y 대신에 y1이라고 쓰면 되기는 하거든? 근데 y1이라고 쓰지 맙시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x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y 값은 얼마냐면 4 곱하기 루트 x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점은 0,0이죠. 그 다음에 y절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냥 y절편이라고만 했지. 그치? 그럼 y절편은 뭐 기호가 없으니까 여기 뭐라고 할까? 이거 점 이름 정하는 게 어려워. P라고 합시다. 됐죠? 점 P가 있는데 요 점이 y절편이야. 자, y절편 좌표 얘기해봐. 0, 얼마야? 방금 가르쳐줬어. 그치? y절편 좌표가 얼마예요? 0, 생각해봐. 생각해봐 빨리. 알 것 같은데 그치? 얼마예요? 돌아와 얘들아. 어디가 있어? 와봐 빨리. 집중해봐. 여기 있는 점의 y좌표 얼마일까? 그지? 보여? 현재 표정만 아는 척하지 말고 이거 얼마예요? 봐봐. 내가 여기 이거 뭐라고 했어? 1대1이라고 그랬지? 그쵸? 얘랑 평행하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에요? 1대2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점이에요? 요 두 개의 선분의 절반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1의 절반이죠? 2분의 y1이에요. 이해돼요? 중점이에요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직선방정식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써야 돼? 2루트 x1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만든 무게중심 점의 좌표가 B인 거야. 그럼 얼마라고 나오냐면 3분의 x1이라고 나오고요. 콤마 얘를 더하면 6이 되니까 3분의 6루트 x1 이렇게 되는 게 좌표예요. 그럼 이건 뭐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이제 2루트 x1이겠죠? 자, 근데 이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얘를 갖다 x라고 놓고 이 점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x1 대신에 누굴 쓰면 되는 거냐면 3x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누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루트의 x1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x1이 3x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y의 제곱은 이거 양변 제곱하는 거야. 4 곱하기 x1이니까 곱하기 3x다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오죠. 이게 b라는 점을 가지고 만든 자취예요. 됐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점 A가 포물선 y제곱은 16x 위를 움직일 때 점 B가 나타내는 곡선을 C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C입니다. 이해됐죠? 자, 얘가 C라는 곡선이에요. 끝났어요. 자, 여기서 한 얘기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x1하고 그 다음 여기는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구조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에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다시 포물선 문제예요. 그냥 자, 여기에서요 점 3,0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 C와 두 점 PQ에서 만나고 이렇게 돼 있죠.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포물선을 다시 그려야 돼. 다시 그려야 되는데 4PX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초점이고 3이죠. 그치? 초점이고 3이고요. 그러면 준선은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예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필이면 점 3,0을 지나는 이라고 했어요. 무슨 점을 지나는 거예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PQ라는 점이 되는 건데 여기는 P는 잊어버려요. 알겠죠? 이 P랑 이 P랑 다른 P야. 자, PQ라는 성분의 길이가 되는데 얘가 20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X좌표랑 여기에는 X좌표의 합을 구하래요. 이거는 지난번에서 풀었어요. 그치?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일단 이거 합이 20이니까 여기를 X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선이 X야.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을 Y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이용하라고요? 정의. 그러면 포물선 정의는 뭐냐면 초점에서 포물선 위까지의 직선까지 아니 포물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랑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3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설정하면 돼? 이 길이가 여기 있는 점의 x 좌표잖아. 얼마야? x 3이지. 얘가 3이니까. 다시 봐봐. 얘가 y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y지. 근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길이 y에서 3을 뺀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y-3이에요. 근데 두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얼마가 6이 답이죠. 근데 x랑 y랑 더한 값이 얼마니까? 20이니까 얘는 답이 얼마냐면 20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14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됐어요? 이해? 됐죠? 자, 이거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하나가 더 껴들어간 것 뿐이고 중요한 얘기는 이제 접선 쪽에서 중요한 얘기는 자, 요 내용이에요. 타원이나 이런 건 이런 얘기가 있겠지, 성질이가 있겠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포물선에서는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x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x절편은 꼭 마이너스 x1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자, 그래서 22번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것 같고 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중에서 또 복잡한 거 있을까요? 특별한 거 없으면 잠깐만 쉬운 문제이기는 한데 25번이나 26번 이거 공식만 외우면 엄청 쉽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엄청 쉬운데 이 얘기도 하나만 할게요. 봐봐. 원래 풀어야 되는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공식을 외우는 것도 한번 해보고 자, 두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25번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옛날 문제예요. 교육과정 바뀌고 난 다음인가? 바뀌고 난 다음이겠네요. 자, 아무튼 보세요. 자, y제곱은 자, 뭐라고 나왔냐면 20x다 이렇게 나왔죠. 그치? 공식을 외워서 쓰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근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y 절편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2분의 1인 직선을 그냥 구하라는 얘기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미분을 해야 돼요. 제대로 풀어볼게. 봐봐.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나는 얘가 접점이 어딘지는 모르니까
거니까 그냥 접점을 x1, y1이다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으면 y1의 y는 그 다음에 얘가 4 곱하기 5 그 다음에 곱하기 x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px가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x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게 맞죠? 한번 정리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y는 얘가 y1분의 10이 되고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y1분의 10의 x1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라고 해줬어요? 기울기가 얼마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여기에서 y1이라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예, 20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럼 y1 값이 20인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x1 값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입하면. 근데 계산 쉬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면 x1은 얼마가 될 거냐면 내가 여기 20 넣으면 400이다 나오니까 x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도 똑같이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y는 2분의 1의 x다 이렇게 될 것이고 x1, y는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약분되고 10. 예,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풀려서 y절편은 10이다 이렇게 찾아야 돼. 이게 우리한테 원하는 풀이 방법이야. 알겠죠? 이게 우리한테 원하는 풀이 방법인데 그냥 풀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럼 y는 2분의 1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쓰고 m분의 p야. m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야. p가 얼마지? 5야. 그래서 답은 2분의 1 x 더하기 10이야. 끝.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둘 중에 누가 더 편해요? 당연히 외울 수만 있다면 얘가 편하죠. 그치? 근데 이거는 외웠을 때 효율이 되게 크거든요. 효용이.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 이해돼요?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막 물어보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웠으면 좋겠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정도 남았는데 몇 번이냐면 32번이에요. 그치? 29번도 있어요? 자, 29번도 풀게요. 자, 29번도 한번 봅시다. 자, 29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이 y는 자연수예요. nx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초점이 an 그 다음에 콤마 0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걔네들이 서로 접한대요. 그치? 자, 걔네들이 서로 접한대요. 방정식부터 먼저 세워보면 x제곱은 4 곱하기 an의 x다. 자,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초점이 an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자, 요게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될 것인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울기가 n인 직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기울기가 n인 직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만들면 y는 n 곱하기 x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이 있으니까 플러스 n분의 p예요. 그러니까 얘는 n이고요. 그 다음에 p는 그냥 an이죠.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an 값을 다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문제에서의 nx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풀 수 있는 거는 an이랑 누가 똑같은 거냐면 n분의 an이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an은 n제곱에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네요. 끝났죠? 그러면 시그마 n이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계산하는 거고요. an이니까 다시 n제곱에 플러스 n이다. 오랜만에 보는 공식 6분의 5 그 다음에 곱하기 6 곱하기 1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5 곱하기 6이죠. 됐어요? 그럼 55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5에다가 답은 70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이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풀란 뜻이야.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32번도 복잡하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풀어볼게요. 봐봐. y제곱은 px인데 이렇게 쓸게요. 4고요. 그 다음에 4분의 p의
x다 이렇게 쓸게요. 알겠죠? 이래야 초점을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p는 양수라고 돼 있어요. p는 양수이다. 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점 4p, 2p에서 이 포물선의 준선까지의 거리가 17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4분의 p라고 하면 요게 초점의 좌표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졌을 건데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4p 얘가 4p라고 할게요. 자 4p, 2p다. 자 이렇게 생겼대. 근데 얘가 준선까지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얘가 준선이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p의 준선이 위치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17이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p값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그치? 이만큼만 나와 있는데 아직 덜 거보기 전인데 그래도 p값은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p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4분의 p잖아. 그치? 그럼 이거 더하시면 얼마냐면 4분의 17p인데 이게 얼마라고 나온 거야? 17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p는 얼마예요? 4예요. 됐어요 이게? 그럼 얘가 4거든요? 그러면 얘가 4니까 얘는 갖다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y제곱은 그냥 4니까 4x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 1이고요 여기 있는 좌표 16이에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얘가 17이라는 게 이 정도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p가 4니까 이 점의 좌표도 얼마가 되냐면 16,428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a라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이제 마이너스 1,0이래 요 점이죠 그냥 바로 얘가 a예요 그 다음에 0,2라고 돼 있어요 0,2니까 뭐 한 여기쯤에 있겠죠 0,2 자 얘가 이름이 b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서로 연결을 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y제곱은 px 위에 있는 에이 다 있어야 되겠다 그치? y제곱은 px 위에 있는 야 근데 px니까 그냥 얘 아니에요? 그치? 4x? 됐죠? 그냥 바로 할게요 y제곱은 px가 얘입니다 요 하얀 놈 자 이렇게 생긴 하얀색 곡선인데 요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꼭지점을 하나 찍어서 C라고 한 다음에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C값을 설정하래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봐봐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내가 하나를 찍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대 근데 여기 있는 선분 길이 이미 결정이 났잖아 루트 5라고 그럼 밑변 길이는 결정이 됐으니까 높이를 가장 짧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럼 높이를 가장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여기 있는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처음 만나는 점이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얘가 왜냐면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평행이동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나는 점은 요쯤 될 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점 찾으세요 이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기울기가 2인 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점이 이제 C라는 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2인 점 찾으러 갑시다 지금 관계식은 y제곱은 4x예요 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냐면 2y고 그 다음에 dy dx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4죠 그러니까 dx분의 dy 이게 기울기인데 얘가 얼마냐면 y분의 2예요 근데 얘가 얼마이고 싶다고? 2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y값은 얼마라고? 1이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x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1이라고 나와요 됐지? 자 다 찾았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갑시다 삼각형 넓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B라는 선분의 1이가 루트 5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H인데 H는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A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Y는 2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다 쓸게요 좁으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죠 얘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1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인데 루트 그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아니라 5라고 쓸게요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고 절대값이에요. 그럼 얘 얼마라고 나온 거냐면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분의 3 이렇게 생긴 게 삼각형 넓이지. 그리고 이거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루트 5, 루트 5야. 그래서 사라지니 답은 4분의 3이죠. 됐어요 이게? 자 3번입니다. 됐죠? 뭐 복잡해 보였는데 여기서 핏값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 되게 순탄하게 풀립니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그치? 좀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타원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타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이해됐죠? 재밌지 않냐? 그치? 아 이 방금 이거 참 안 슬퍼. 재밌지 않냐 지원아? 그치? 재밌다고 좀 생각. 야 이게 지금 재밌어도 대학에 갈까 말까인데 지금 엄청 재밌던데 왠지 현수가 재밌다고 해줄 것 같아. 재밌지 현수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대학을 아무리 가야 돼도 그럴 수는 없어. 예, 야 재미없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복잡하죠, 그치? 예, 특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쉽다고 나와도 계산이 좀 많고 복잡해요. 그쵸? 근데 기하벡터 예, 그냥 적절히 잘할 수 있는 방법, 적절히는 좀 그렇고 기하벡터 할 때 꼭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림하고 식하고 같이 다 봐야 돼. 알겠지? 도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나 식으로만 풀 수 있는 도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있어. 근데 그 도형을 줄 때 식으로 주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식하고 특히 2차 곡선 쪽에서는 식하고 도형하고 예, 꼭 매칭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쪽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자, 또 해봅시다. 보세요. 자, 이번에는 타원 얘기 한번 해볼게요. 타원. 타원에서 접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뭐 과정을 유도하고 이런 거는 지난번에 했죠.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거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 대신 결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들었어야 돼 말? 네, 결과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타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a제곱이고 x제곱이고 더하기 b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고 얘가 1이죠. 자,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에서 접점을 찍는 거야. 얼마냐면 x1, y1 이렇게 생긴 접점의 좌표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배운 거예요. x제곱 나왔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x1, x라고 고쳐서 쓰라고요. y제곱 나왔어요. 뭐라고 쓰라고요? y1, y다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니까 관계식은 x1, x,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분의 y1 곱하기 y는 해서 1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냥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분하고 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알겠죠? 그 과정은 생략해도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공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는 항상 접점을 중심으로만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접점을 중심으로만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타원이나 쌍곡선으로 가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복잡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좀 외웁시다. 알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기울기를 m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찌 되냐면 책에도 나와 있어. 일단 mx라고 써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접선이 두 개 있어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루트 m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x축 밑에 x값 밑에 있는 a에다가 제곱을 a 제곱에다가 m을 제곱해서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러면 그냥 바로 한 줄만에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주어지면. 그래서 훨씬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모양도 비슷해요. 쌍곡선도. 이거는 예. 이 유도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판별식으로 합니다. 2차 곡선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다라고 놓고 그걸 만족하는 기울기 값을 이용해서 그걸 만족하는 여기 있는 y절편 값을 찾아내는 얘기인데 예, 그것까지 몰라도 되니까 그 대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표시를 좀 해줘요. 책에다가. 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게 써놨는데 예, 단골 공식 해가지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 잘 표시를 해놓고 이해되셨으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33번 얘부터 한번 해보자.
좌표평면에서 타원이 있는데 타원이 25분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y의 제곱이고 얘가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타원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이니까 그 점 P는 접점이에요. 접점이고 얘가 3,5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래요. 그러면 구해볼게요. 접선 L을 구하는 건데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 제일 쉬운 게. 봐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25분의 x1이 3이니까 3x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분의 y1 값이 3분의 16이니까 3분의 16 곱하기 y라고 쓰고 이게 1 이렇게 쓰면 답이야. 됐어요 이게? 5분의 10. 네? 5분의 10. 예 고마워요. 예 망할 뻔했네요. 자 5분의 16이죠. 여기 또 제대로 썼네. 자 그럼 이거 관계식 좀 정리해보면 얘랑 16이랑 16이랑 사라지니까 그냥 다 한 번에 합시다. 양변에다 25까지 곱합시다. 그러면 3x고요. 여기가 5y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25다. 이렇게 생긴 예,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25는 0이다. 됐죠? 자, 잊어버리지 않았죠? 초점 구하는 거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빼요. 빼봐요. 얼마예요? 그럼 여긴 얼마예요? 그쵸. 3이죠. 또 누구 있죠?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얘랑 얘랑 거리를 구하래요. D1. 자, D1부터 구해볼게요. D1은 3,0이라고 치면 여기가 루트 3, 3은 9 플러스 25다. 이렇게 될 것이고 34 나오네요. 루트.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니까 3, 3은 9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가 D1이고요. 그 다음에 D2는 여기 밑에 있는 값은 똑같죠? 루트 34로 그냥 바로 쓸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25예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 얘는 그냥 바로 34네요. 그래서 이거 D1 곱하기 D2 하라는 거니까 이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바로 계산하면 34가 나오고 얘는 26 나오고 그 다음에 34가 나오죠. 그래서 약분돼서 답은 26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틀렸네요. 16이래요. 예, 아, 바보 아니었나? 대학 볼까 이러면 자 16이에요. 예, 이게 맞아요. 미안. 이해되세요? 됐죠?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문제는 다 다른 것도 하나 풀어볼게요. 36번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36번 36번은 타원인데 9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6의 y의 제곱은 144다. 이렇게 써있죠. 왜 그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재밌는 게 얘랑 얘랑 곱해서 144가 돼요. 그치? 그래서 나누시면 그냥 얘네들이 서로 자리 바꾸면서 타원의 방정식은 16x의 제곱 그래프 그리기 쉬운 모양으로 그리면 9 곱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자,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 장축이 8이죠. 그 다음에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 단축은 길이가 6이에요.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타원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타원 위에 있는 점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어떻게 풀 거야? 뭔 소린 것 같아 이게? 자, 봐봐.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뭐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얘를 등식으로 만들어서 그림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를 등식으로 만들고 는 k다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럼 이 그림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뜻인가 봐봐. 나는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x 더하기 y가 k가 무슨 뜻이냐면 y 절편이야. 그리고 기울기는 정해졌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유지한 상태에서 x, y라는 그러니까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k값의 y절편을 가장 크게 만드는 상황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상황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날 때 y절편이 최대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풀어볼게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여기 타원 위에 있는 점 x1, y1이라는 점에 대해서 됐죠? 이 x1, y1에서의 접선의 y 절편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치? 자, 문제 풀게요. 그러면 자, 접선의 방정식 만듭시다. 어떻게 될 거냐면 16 곱하기 x1에 x 더하기 그 다음에 9점이야. 9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1에 y다. 얘가 얼마냐면 1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왔는데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봐봐. 이게 16분의 x1인데 y로 바꿨으니까 역수인 y1분의 9를 곱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x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고요. 얘도 y1분의 9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기울기가 돼요. 그치? 다시 정리해서 쓰면 마이너스 16분의 9에 그 다음에 y1분의 x1이 기울기인데 이 값이 얼마라고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을 하면 y1분의 x1이라는 값이 9분의 16이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예,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x1 대 y1이 몇 대 몇인 거예요? 16 대 9인 거죠. 그치?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x1 대신에 16k, y1 대신에 9k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죠. k라고 쓰지 맙시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서 x1이라는 값을 16의 a라고 생각을 하고 y1이라는 값은 그러면 똑같은 방법에서 9a라고 써버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긴 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에요? 타원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할 거라는 뜻이야. 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16이 있는데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16의 제곱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9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9 곱하기 9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내리면 얘가 답이 1이다 라고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16a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a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a의 제곱은 25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 값은 얼마가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게 맞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나오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는 이쪽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두 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5분의 1이고요. 그냥 그럼 여기에서 x1이라는 점은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16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1이라는 점의 좌표는 5분의 9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대입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y1분의 9가 y 절편이니까 y1이 얼마냐면 5분의 9죠. 그 다음에 분의 9죠.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5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절편 값은 얼마가 되는 게 5라고 나오는 게 답입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돼요 이해?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원하는 방법이야. 풀이 과정이야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풀이 과정이고요. 이해되죠? 뭐 여기 있는 값은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건 내가 그냥 비율로 푸는 게 그냥 해보니까 이게 또 분수잖아. 그치? x1 대신에 9분의 16 y1이다 막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풀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푼 거고요. 예, 자, 잘 봐. 이게 풀이 방법이에요. 이 정도로 풀어야지 답이 나와. 기울기가 주어지면. 근데 봐봐. 기울기 이해는 되죠? 만약에 니네 학교에서 이제 중간이나 시험 볼 때, 중간보다 시험 볼 때 수학이 기백 보잖아요? 보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서술형은. 알겠지? 근데 객관식이야. 객관식은 어떻게 풀는데? 자, 잘 봐. 한다. 기울기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얼마야? m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b제곱은 얼마예요? 9죠. 답이 얼마예요? 답이에요. 됐지? 굉장히 뻘짓같지 않냐, 그치? 예, 이건 뭐 거의 슈퍼 뻘짓이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공식을 외우면 한 방이면 끝나, 한 줄이면 끝나. 알겠죠?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야. 효율성이 좋잖아. 객관식인데, 야, 나는
교육과정대로 풀래 막 장난 아니야 이렇게 풀고 있어. 난리 납니다. 알겠죠? 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충분히 외울만 하지.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39번이에요. 39번. 자, 사원에서 39번 문제인데 이거 한번 해봐요.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보고 예, 그 다음에 쌍곡선으로도 넘어갑시다. 토요일 뭐예요? 토요일 연휴 때 뭐 할 거예요? 시골 내려. 오버워치? 시골 내려가요 다들? 그래요? 시골 내려가서 오버워치? PC방 찾아서? 난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 왜 가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우리 친 같은 건 안 가요 잘. 근데 뭐 처갓집에만 가면 다들 약주를 한 잔씩 하시고 노래방 그렇게 가자고 해. 아휴. 시골을 안 간다고 그랬죠 아까 그죠? 그럼 세뱃돈 어떻게 해요? 저희 집으로. 아 와요? 오셔요? 아, 그럼 받을 건 받을 수 있겠군요. 예. 좋네요. 다행이네요. 예. 1년에 유일하게 한 번 대목인데 그치? 놓칠 수 없죠. 오버워치 많이 해야 되니까. PC방 가서 나 요즘 PC방 가면 진짜 못했다. 언제 가는지 기억도 안 나.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떻게 TV에서 우연히 맨날 나 TV 보고 웹툰 보고 막 맨날 이런 거만 하는 것 같아. 무한도전 우연히 봤는데 PC방에서 뭘 하는 게 나거든. 게임하고 막 이런 거. 야 장난 아니더라. 요즘 되게 좋더라 PC방. 의자가 제일 부러워. 가봤어요 요즘에 PC방? 안 가봤죠? 네, 일단 안 가봤다 해야 돼요. 네. 네. 한번 가봤니? PC방 뭔지도 모르잖아 그지? 네. 네. 그 뭐야. 네. 가봤어요 지원아 요즘에? 오늘 갔다고요? 주말래요 너? 야 그게 재밌냐? 야 PC방 가면 일단 의자 되게 좋지. 왜 그렇게 좀 어떻게 내가 살라고 하면 CDG에서 CDG 뭔지 알죠? 의자로 해놔요. 그 CDG 맞나 가려? 아무튼 거기서 살라고 보면 되게 허접하게 생겼는데 되게 비싸거든. PC방 의자는 저거 뭐 거의 뭐 회장님 정도 돼야 앉을 수 있. 아마 이건희 회장님 정도 앉을 것 같은 의자를 갖다 놓고 있더만. 맞지? 거의 되게 좋지 않아요 의자? 오래 앉아서 편히 게임하라고. 그치?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모니터도 엄청 좋고 PC도 엄청 사용 좋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거기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밥을. 혹시 무한도전에서 보셨어요? 나 그걸로 본 거야. 나 PC방 그런 PC방 가본 적이 없어. 나 그냥 옛날에 갔던 PC방은 일단 그런 게 있긴 있었어. 뭐 카드를 꽂아야지 뭐 PC가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런 건 있긴 했거든. 근데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싶어. 그런 음식 자체가 없어. 라면밖에 없어. 과자랑. 근데 라면 먹고 싶으면 아직 가가지고 이거 돈 주고 라면 가서 뭘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진짜 모든 PC방이 다 거의 비슷하죠 요즘에. 거기 누르면 막 음식 오고 그래요? 장난 아니네.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거 보고 TV 보고. 다 했어요? 왜요? 내 얘기 별로 재밌게 듣지도 않았으면서. 아무튼 한번 가봐야지 나중에 PC방. 천하를 꽂아서 한번 가볼까. 아 진짜 우리 유관이가 빨리 커가지고 같이 농구하거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하는 게 꿈인데 멀었죠. 이거 너무 안 커. 아니 5살밖에 안 됐어. 맨날 울어. 얘가 심약해. 답답해. 어제 내가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안 자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11시가 넘었는데 유한아 왜 안 자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엄마한테 뽀뽀했는데 엄마가 나가래.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 왜 엄마한테 유한이가 뽀뽀를 해줬는데 엄마는 얘를 나가라고 했을까? 뭐 앞에서 물어봤어 오늘. 아니구나 어제 밤에 물어봤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왜 그런 게 아니라 뽀뽀를 하고는 침을 뱉었대. 이렇게. 그래서 나가라고 했대. 귀여워요. 네, 엄청 귀여워. 내일 올 거예요. 네. 본 적 있지 않냐, 너네들은?
아 맞다 중요한 얘기. 금요일 날 깜짝 놀라요. 금요일 휴강. 수업 못합니다. 예, 못하는 딸 어차피 시구가 있죠. 할 수는 있죠, 그치? 근데 내가 못해요. 내가 인사드리러 다녀야 돼가지고. 예. 그리고 빨간 날이잖아요. 너무 빨간 날이잖아 그날은. 다른 빨간 날, 막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빨간 날이니까 세배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벌고 알겠죠? 네, 게임방 많이 가시고 PC방 많이 가시고 올 때 게임하려고 했어요. 네. PC가 있지만 게임방이죠. 거기 가서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PC 게임밖에 안 하죠. 엄마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언제 올라와요 그러면? 안 올 생각인 건 아니죠. 서울에 다시 오지 않겠다. 언제쯤 와요? 내가 일요일까지는 그냥 수업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네, 내가 이거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요. 알겠지?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근데 이건 안 돼요.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막 파티하고 예 그건 안 되고 뭐 친구는 안 돼요. 혼자 와요. 알겠지? 할 사람들만 와서 하라고. 그리고 와서 문 앞에서 문자해요 나한테. 알겠죠? 아니면 출발할 때 해요. 예, 문 앞에서 하면 내가 바로 못 보니까 이 인간이 왜 답을 안 주는가 막 오도오도 떨고 있지 말고 이미 번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죠? 예. 자 아무튼 39번 풀었죠? 언제 풀어요? 아, 나 지겨울 텐데. 힘들어. 빨리 풀어. 답 나와야 돼. 이거 안 나오면 대학에 못 간다고 생각하면 돼.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안 나와서? 아닌데. 예. 풀어야 돼. 아이고. 아, 현지가 딱 타임을 맞춰서 들어오는구나. 설날에. 했던 받으러 오는군요. 너네들 고등학생들 받지? 많이 받아요? 많이의 기준이 없죠. 그치? 세배는 아니에요. 아니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가 네. 아픈 분한테 세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아빠나 그런 분들 안 해? 혹시 진짜 모이긴 하잖아요. 그럼 세배는 안 하고 그냥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세뱃돈이죠 그것도. 많이 받나요? 얼마나 받나 요즘에는? 요즘 시가 얼마 정도 해요? 내 친구 중에는 내가 고등학생 때니까 한 90년대 후반이었는데 100만 원 좀 넘게 버는 애가 있었어요. 100만 원대로 버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주변에 유명한 집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야. 세배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해서 많이 벌었어요. 걔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0원씩 받았는데 한 100번 하는 거야 세배를. 하루 종일 세배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애가 있었어요. 보통 많이 받으면 이번에 고3 낸다고 많이 주진 않을 거고 대학을 가면 많이 주세요. 그치? 봉투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 세뱃돈이? 네, 많이 주실 건데 대학을 가야 많이 줘요. 재산 안 줘요 잘. 너 왜 재산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한 2-30만 원 받아요 거의 세뱃돈? 다 합치면? 안 돼요? 10몇 만 원? 그 정도세요? 아니 네,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세뱃돈 받는 게 재밌잖아요. 그치? 다 내 돈이니까 엄마가 고등학생 때 안 뺏어갔던 것 같아. 중학생까지 엄마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안 뺏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무서워요 세뱃돈. 내가 이제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 내가 줘야 되잖아요. 신권 찾아와가지고. 네. 일단 부모님도 드리고 그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세배하면 10,000원씩 받아요. 나랑 와이프랑. 그리고 드려요. 더 큰 봉투를 드려. 네, 그렇게 되니까 조카들이 무서워요. 애기들인데 우리 유한이도 어찌나 영악한지. 녹색 말고 금색? 네, 노란색 그런 거 달라고. 와 쩐다. 네, 장난 저 아니에요. 초등 때 5,00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5,000원 유한이 진짜 영악해. 애가 좀 경제관념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네 집에 가면 꼭 10,000원, 20,000원씩 주신단 말이야. 가게를 하시는데 음식점을. 음식 가면 걔가 막 물도 날리고 막 그런 걸 해. 5살짜리가 진짜로 해. 진짜로 하고 요즘에는 막 포스라고 하잖아요. 이 음악 그 음악이 된다. 그 메뉴판 찍는 거 거기에 관심을 맨날 보여. 계산하는데. 아무튼 어서 오세요도 하고 해. 그럼 귀엽다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주거든. 근데 이제 그날은 별로 주실 생각이 없었는지 애한테 우리 마트 가서 딸기 사러 가자 이제 그래 그리고 집에 가 뭐 이렇게 했는데 유한이가 할머니 됐고 돈이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아들 참. 그래서 39번 풀었죠 이제. 안 풀리는 거 아니죠 솔직히. 야 설마 안 풀리는 거 아니죠 그치? 자 봐봐요. 해보죠. 네. 더는 못 기다리겠네요. 더 기다리다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이렇게 생겼죠 지금 타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타원의 이름은요 정리를 해서 쓰면 이렇게 되죠. 4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위에다 쓸게요. 4분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y의 제곱이고 는 1.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초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얼마예요? 1이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쵸? 자 이렇게 생긴 초점이 생겼는데 자 읽어볼게요. 자 위를 움직이는 점 1,4분면에 2에 있는 점 P에서 얘가 P입니다. 여기에서요 접선을 그리네요. 접선애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을 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얘가 Q래요. P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P에서 접선 L하고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초점 안 지납니다. 근데 이 점을 갖다 이름을 R이라고 하래요. 얘를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초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초점이 하나 있는데 좀 띄어서 쓸게요. 자 여기에 초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초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듭니다. 맨 처음에는 PRF예요. 자 이거예요. 요게 1번 얘가 S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P 그 다음에 F 다시 R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가 S2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S3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넓이들이 순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S1하고 S2하고 S3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써있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봐봐.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이 밑변이고 높이는 다 이 직선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넓이의 비율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길이 B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봐도 돼요. R에서 F까지 선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R에서 F 다시까지 선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Q에서 F까지 선분의 길이에요. 이거 F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러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나는 2배의 R, F다, F 다시다 이렇게 생긴 선분의 길이가 R에서 F까지의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플러스 Q에서 F까지 선분의 길이와 같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도 괜찮은 거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다 찾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나는 여기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도 1인 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Q랑 R이라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그러면 그거 찾으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일단 x1, y1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x1, x4분의 그 다음에 3분의 y1의 y 그 다음에 는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의 x 절편을 찾으면 되니까 y 대신 0 놓고 x 대신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면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x1분의 4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x1분의 4다. 이렇게 생기는 게 바로 나와요.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잘 써보면 이렇게 써져요. 마이너스 4분의 x1인데 y로 바꿨으니까 이거 역수를 곱해주면 y1분의 3이라고 나오고 x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y 절편값인데 y1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써지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파란색 직선 있죠?
요 파란색 직선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가 얼마예요? 직선 L의 수직이니까 얘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 녀석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니까 그치? 역수가 되겠죠? 그리고 부호는 바뀌겠죠? 그래서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역수니까 일단 3분의 4가 되고 x1이고 y1이다. 이렇게 생겼고 x-x1 플러스 y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와요. 이렇게 생긴 관계식에서 누굴 찾는 거냐면 다시 x절편을 찾으면 그게 여기 있는 r이라는 점의 좌표죠. 그럼 x절편 찾을게요. y 대신 0 넣으면 되니까 0을 넣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봐봐. 마이너스 3x1 4y1 그 다음에 분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는 y1이다. 자, 이렇게 생긴 관계식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이 역수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시 쓰면 x1이고 는 y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역수니까 4 곱하기 y1 분의 3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둘이 서로 약분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1까지 넘기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3x1 플러스 x1이니까 4분의 x1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x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답 구하러 갑시다, 이제. 얘는 2배고요. 그 다음에 R에서 F4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1 플러스 4분의 x1이 되고 는 그 다음에 R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는 1에서 4분의 x1을 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Q에서부터 F까지의 거리는 x1에서 x1분의 4에서 1을 뺀 값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방정식 풀면 돼요. 요거 방정식 풀면 2 플러스 2분의 x1이고요. 는 그 다음에 이거 관계식 정리하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지워지면서 x1분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x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 넘길게요. 다 넘기면 얘 넘어가면 일단 4분의 3x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x1분의 4가 있는데 얘가 0이죠. 방정식 풀란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양변에다가 4x1 곱하면 3x1의 제곱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8 곱하기 x1이고요. 마이너스 16이죠. 이게 0이에요. 자, 일로 갈게요. 일로 가서 방정식 풀면 3 곱하기 그래서 x1이고 그 다음에 다시 x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맞나요? 12 마이너스 4 맞죠? 자, 이게 0이에요. 그럼 x1 값은 양수기 때문에 얼마예요? 3분의 4죠. 마이너스 4라는 x1 값은 가질 수가 없죠. 밖에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x1은 3분의 4예요. 답에 있죠? 몇 번? 4번이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가 탐험 문제예요. 이해됐죠? 어려워요? 야, 이거 솔직히 안 어렵지, 그지? 다 써놓고 이것만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과정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문자가 좀 많아가지고 계산이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그치?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미적분 2나 기하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호흡이 긴 문제들이 있어요. 그치? 계산이 많거나 그리고 여기서 까딱 하기 싫어가지고 조금 뭉개서 쓰다 보면 망하는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덜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풀 때 침착하고 그냥 차분하게 푸세요. 계산이 많아져도 당황하지 말고 이해했죠? 가끔 그런 문제도 그냥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논리적으로 이런 구조의 문제구나를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예,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지만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숙제하고 나서 정리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곡선인데 자, 얘까지는 합시다. 자, 세 번째 쌍곡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쌍곡선의 방정식 자체는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접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답은
a의 제곱 똑같아요. x1 x 마이너스 b의 제곱 y1 y는 1이다.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만들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울기 문제가 있는데 많이 보기는 쉽진 않아요. 이제 이쪽 오면. 근데 아무튼 기울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m이라고 나오면 자, 이건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모양이 조금 다른데 첫 번째로는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y의 제곱이고 이게 1로 끝나면 는 1이라고 나오면 자,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쓰고요. 그 다음에 mx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똑같아요. 타원이랑 m제곱에 a의 제곱이고 근데 여기가 빼기야.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이해? 자, 근데 두 번째 똑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1로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m 곱하기 x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세요. b제곱 마이너스 m제곱 a의 제곱이다. 이렇게요. 그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되면 돼요. 그냥 알겠죠? m제곱 a제곱하고 그 다음에 b제곱하고 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알겠죠? 그래서 구조는 똑같은데 얘는 뺄셈이다. 그래서 이 공식도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문제 쉽게 풀려면 자, 넘어가서 뭐 별로 복잡한 문제는 없는데요. 47번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7 곱하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곱하기 y의 제곱이 20이다. 이렇게 생긴 삼각선 위에 있는 점 2,b가 있는데 2,b에서 접선이 0,5를 마이너스 5를 지날 때 a 플러스 b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봐봐. 풀어볼게. 여태까지 내가 계속 이거를 나눈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내가 여기 양면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해도 상관없죠. 똑같은 식이죠. 등식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냥 대입하면 돼요. x 대신에 x1x 대입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요? 14x가 나오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y라고 나오고 이게 20이야. 됐죠? 이렇게 생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난대? 문제 읽어봐봐. 어디를 지난다고? 0, 마이너스 5를 지난다고. 그럼 이거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5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냥 5ab가 얼마라고? 20이라고 나와. 그럼 여기서 AB 값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이게 답이에요. 그치? 됐어요? 이게 AB가 4예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문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A도 구하고 B도 구해서 더하래. 각각이 얼마인지가 나와야 돼. 그치? 야, 그럼 질문. 여기서 이제 AB 값 어떻게 구할 거야? 각각 얼마야? 2랑 2겠지, 뭐 답 4. 뭐 이렇게 풀어? 1하고 4겠지, 답을. 이거 아니지, 그치? 어떻게 풀어야 돼? 잊어버리기 쉬운데 자, 나 좀 봐봐. 이게 무슨 점이니? 접점이지? 접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이해돼요? 이 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접점이라는 애는 항상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의 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라면 아니 이게 두 번째 식이야. 두 번째 식이고 첫 번째 식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예 A에 아이고 잘못했다 2를 대입하니까 4, 7에 28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의 제곱은 20이다. A 곱하기 B의 제곱은 8이다. 자, 이렇게 된 식이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얘가 1번이 알겠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건을 다 쓴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대입 안 했으면 조건 하나 남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B 값은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오죠. A 값은 얼마죠?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더하니까 4죠. 이해되죠?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쭉 문제들 나오는데 예, 별로 재밌는 거 못 찾았으면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좀 복잡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61번까지가 숙제예요. 알겠죠? 예, 쌍극선까지가 숙제. 자, 그 다음에 62번부터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니다. 68번까지 할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61번까지만 해요.
예, 61번까지만 하고요. 예, 이 이후부터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 서울 이후에. 알겠죠? 예, 좀 쉬어요.